현사는 이제 이때 빠졌던 게 다 그거였죠. 아시아나 관련돼서. 그래서 금호건설이랑 현대산업개발이랑 좀 디커플링 되나 싶더니 갑자기 쑥 하고 잘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악재는 훌훌 털고 잊혀지고 좀 건설업 본연에서 좀 제대로 좀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뭐가 조금 최근에 이슈였냐면 그냥 이거 원툴이었거든요. 이런 게 원툴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들이 거의 다 요런 게 원툴이었는데 그 주택 공급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 이렇게 도급공사 관련돼서 요런 게 맞았는데 최근에 조금 요게 희비가 갈렸어요. 얼마 전에 저번 주에 대우건설 말씀해 주셨죠. 대우건설 분석을 해드렸는데 대우건설은 당첨, GS건설이랑 HD 현대산업개발은 탈락 이래가지고 좀 많이 떨어졌죠. 실적도 좀 악화됐어 많이. 전년 대비 한 30% 조금 덜 정도 좀 떨어졌었는데 요게 좀 요런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요거 모멘텀도 좀 못 받고 있고 실적 발표도 조금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한번 봐볼게요. 이 친구가 지금 1분기가 별로 안 좋았죠. 지금 조금 대조되는 대우건설 한번 봐볼까요? 얘네는 이렇게 볼륨 자체는 그렇게 많이 커지진 않았는데 실속을 엄청 많이 챙겨갔잖아요. 당기순이익부터 발생 기준으로 영업이익까지 이렇게 현금도 정말 빵빵하게 챙겨갔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볼륨 유지도 못해. 그리고 2분기도 지금 매출이 15.1%가 더 떨어졌습니다. 작년 대비. 볼륨도 유지를 못하지. 발생 기준으로 이것도 많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펀더멘털이 확실하게 훼손이 좀 됐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건설주 중에서 이제 현금 흐름은 좀 나와봐야 알겠는데 건설주 중에서 굳이 현산을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라고 솔직하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2분기 거 나오면은 사실 뭐 그렇게 많이 기대할 수는 없겠죠. 사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도 이걸 다 먹은 게 아니라 이연 효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못 먹은 거 현금을 이쪽에서 이제 조금 받은 거지. 밀린 돈 받은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좀 줄어들고 이번 거 찍혀도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가 2016으로 바뀌고 나서 이것도 좀 하향세가 확실히 굳어지면 회사가 지금 뭔가 운영을 좀 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성장을. 다른 데는 빵빵 잘 크는데. 자본 계정을 조금 봐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본 계정은 큰 변화가 없었지. 그리고 이제 단기 차입금이랑 유동성 장기 부채랑 좀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매입 채무가 조금 늘었죠. 이건 뭐예요? 빚을 좀 많이 줬죠. 그랬는데 1조 4천억에서 1조 1,500억이니까 2,500억만큼 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매출 채권 팔아가지고 이거 회수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왔던 걸로 인식을 하게 됐을 거고요. 이번 분기를 봤을 때 뭔가 대차대주표상 당연히 좋을 게 없죠. 현금 흐름도 별로 썩 좋지가 않고 발생 기준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펀더멘탈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얘네가 딱히 뭔가 딱 호조세를 띈다거나 그게 있는 게 아니잖아. 업황은 좋은데 업황도 못 받고. 그래서 별로 잘 모르겠어요. 아시아나항공은 뗐지만 그 이슈는 해소가 됐지만 금호건설에 낼 돈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송 그거. 그리고 지금 그런 펀더멘탈 대비 솔직히 많이 빠졌다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런 거는 사실 수급 같은 걸 보셔도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봐볼게요. 네, 이런 것도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혼조세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요거를 기간을 조금 확인을 해보면 확실히 60일 정도 영업일 정도가 가장 강했었고 지금 40영업일이랑 20영업일 정도가 있는데 그래도 은근히 수급은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다른 게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수급도 좋아 이러면 좋지. 근데 수급만 믿고 또 가기에도 불안정한 면도 있으니까 흐름 자체를 조금 보실 때 요거는 추세를 조금 대응을 하시는 편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장 영향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 말고 솔직히 다른 좋은 건설사가 많잖아요. 얘는 이번에 실적이 엄청 잘 나왔죠. 얘는 엄청 실적도 잘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제가 현대모비스랑 삼성물산이랑 현대모비스 원투로 픽 꼽아서 드렸었는데 삼성물산은
장기적으로 봐도 이슈들이 좋은 거를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업황을 잘 받고 있고 실적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좋은 토픽들이 좀 많고 현대건설도 최근에 이것도 당연히 시장 빠져도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얘도 지금 얘 또 대북경협주 관련돼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원투 토픽들이 계속 있는데 굳이 이거야 하나 이런 생각은 솔직히 조금 들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조금 여기까지 깔끔하게 봐드리면 지금 물리적인 지지라인이 여기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라인 깔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련 없이 보셔도 되는 게 이 정도 라인을 하단으로 좀 봐주시면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28,150원, 27,250원까지 여기 라인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접 지지 라인으로는 이쪽에 움통 사이에서 갭 떠 있는 이 정도 라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조금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쪽은 한번 뒤졌는데 시장이 조금 별로 안 좋아서 비비고 있는데 여기 딛고 올라가면 또 그래도 뭐 실적은 악재 소멸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고 사실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흘러가는 거다 보니까 사실 예측이 안 되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 이쪽에는 굉장히 물리적인 라인이 좀 밀집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혹시 대응하실 거면 이 두 라인 정도 봐주시면 최근접으로 조금 유효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을 말씀을 드렸고요. 와이어볼을 한번 봐볼게요. 오, 이거 사명이 변경됐나? 아, 한국 전파기지국이었나? 어쩐지 못 봤다 했어. 자, 전파기지국이면 역사가 굉장히 깊은 주식이잖아.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5G 관련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또 정부 뉴딜발 관련해서 5G 주파수망 공급 사실 확정 소식에 또 올랐다고 하고요. 삼성, 네이버, SK랑 5G 특화만 통신사업 참여 소식 요게 있는데 그 다음에 5G 자동차 커넥티드 서비스 주한 중대사 5G 등 8,200 중국판 뉴딜이면 이거는 조금 안 좋지 않냐. 중국이랑 뭘 할 건데. 한중 협력 요청. 이게 지금 4월달에 중국 이슈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또 감도가 다를 겁니다. 지금은 4월이랑 또 이야기가 달라요. 한중 관계가요. 저거를 호재로 계속해서 인식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구간이 있죠. 주가도 그걸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얘는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좀 정당한지 보겠습니다. 2012년이나 2017년 대비 이 주가가 정당한지를 봐볼게요. 단지 기대감이었나 아니면 진짜로 기초 체력이 있었나 좀 보겠습니다. 요게 18, 19, 20년이죠. 2010년 거를 한번 봐야 되니까요. 옛날 거라 어렵게 써놨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3년 거예요. 2013년 건데 이제 여기에서 당 반기라고 해서 반기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 매출 총 이익이 나와 있고 부분 당기 순이익이 나와 있는데 39억 정도였습니다. 2013년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다 보기는 힘드니까 좀 각자 찾아보셔도 좋고요. 요게 뭐 비슷했다라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조금 한 번만 더 봐볼게요. 더 최근 걸 한번 봐볼게요. 얘는 옛날에 횡령 배임도 했었네. 2015년 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서를. 자, 여기 19, 18, 17기가 나와 있죠. 13, 14, 15년이거든요. 요때 매출이 1076억이고 요것도 네, 1600 1000억대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어요. 1000억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13, 14, 15가요. 영업이익은 100억대, 200억대, 100억대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1000억에 100억 라인이니까 요거를 다시 최근 걸 한번 돌려서 봐볼게요. 시계를. 그러면 매출액이 조금 많이 발생 기준으로도 좀 많이 줄었죠. 그럼 오히려 조금 회사 자체는 조금 발생 기준으로는 좀 많이 퇴보한 그런 케이스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13, 14, 15잖아. 그러면 지금 제가 뭐 좀 별다른 제가 놓친 게 있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틀만 봤을 때는 굉장한 기대감으로 좀 많이 기술력을 인정받고 기대감이 높아서 올랐던 게 맞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한번 봐보면은 사실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정당한가라는 의문은 조금 들어요.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좀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주식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주식도 그렇고 진짜 애지간히 완벽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내가 잘 모르면 이게 그 실체가 없으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요것도 지금의 저는 단편적으로 봤을 때 실체가 없는 주식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걸 상회하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겠지. 근데 내가 요것만 믿고 들어가기에는 지금 와서는 조금 간당간당한 주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선호하지 않는 주식이기도 해요. 사명변경도 좋아하지 않고요. 이런 거 지금 굉장히 좀 대형주가 아니구나. 얘도 또 2천억 되면은 그치. 그럼 신용 비율이 막 엄청 높다고는 할 수는 없겠는데 어쨌든 최근 대비해서 발생 기준이 많이 빠그라진 건 사실이잖아요. 이제 없잖아. 뭐가 없잖아. 사실 뭐 이게 회사에 뭔 일이 있었나 없었나 요것도 좀 의심이 돼요. 좋은 뉴스가 막 엄청 시끄러워. 근데 회사에서 펀더멘털 실천은 잡히는 게 없어. 주가는 엄청 고가 라인이야. 그럼 저는 보통 합리적 의심을 좀 하는 편입니다. 현금 흐름도 지금 들어온 게 없죠. 네, 좀 들어온 게 없어요. 그리고 자본 계정도 그냥 딱 고만저만한 것 같고, 부채 계정도 좀 그만저만한 것 같고, 현금성 자산이 또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유동금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매출채권이잖아. 이거 다 매출채권으로 잡아놨으면 이거 못 받으면 어떡할 건데. 유증하거나 시비 때려야 될 거 아니야, 고가 라인에서. 조금 뭐 이래저래 좀 안 좋게 많이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파동 자체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1단계 성장했다라고 하면 2단계 성장하고 3단계까지 뭐 멱살 끌고 성장했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뭔가 좀 기존이랑 조금 흐름 자체가 좀 다르죠. 그래서 전파기지국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와이어블 뭐 이렇게 뭐로 봤을 때도 이런 저런 걸 다 봤을 때 사실 엄청 막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알아보시고, 제가 방금 못 봤던 이 연도들 대비, 과거 연도, 과거 이슈들 대비 조금 역사적 흐름을 조금 탐방을 해본다라고 한두 시간 투자해서 조금 봐주시면 조금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이슈가 지금 너무 많아.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천억짜리 회사인데 뭐 8,200조 중국 뭐가 나오고 막 뭐 지금 다 걸려 있어. 뭐 삼성, 네이버, SK, 뭐 5G, 세계 최초 5G 자동차 커넥티드 서비스, 정부 5G 주파수만 공급 사실상 확정 소식, 요런 것도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게 만약에 정말 호재라고 한다면 이 호재가 소멸되는 구간에서 조금 안 좋은 그림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겠고, 그래서 네,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이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막 정부 주파수만 공급 사실상 확정 소식이 저게 정말 팩트인지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요. 자, MC넥스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저도 좋아했다가 안 좋아했다가 조금 갈팡질팡 했었던 회사인데, 일단 흐름을 보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이때 MC넥스가 진짜 안 좋았습니다. 이때 사업보고서 들춰보시면 4년 전 거부터 이때 정말 절었거든요. 나 이때 회사 솔직히 없어질 줄 알았어. 저는 MC넥스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가 또 불사조처럼 부활을 하더라고요. 1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가 드러났었네요. 이제 어떤 증권사들에서 한 30% 정도 좀 절 거다. 좀 그렇게 될 거다. 주요 고객사에서 플래그십 모델들이 조금 절어가지고 좀 성장 모멘텀이 없을 거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케이스들이 있고, 또 올해 초에는 현대차 유럽에서 하루 만에 완판됐다 이래서 좋았고, 얘도 또 애플카 관련돼서 촬영용 블랙박스 해가지고 또 이슈가 있었네요. 좀 이것저것 많이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 샷이 지금 애플카 이슈랑 좀 같았던 거죠? 1월 달이면 현대차를 한번 보자. 그치? 같았던 거지? 이때 현대차랑 기아 이거 샷날 때 MC넥스도 같이 엮여가지고 올라갔던 거죠. 이때 1월 이 라인 때. 애플카가 정말 종목 여러 좀 샷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또 이 라인이죠. 같은 날짜죠. 그럼 애플카 이제 기대감이 사라져서 흐름이 여기까지 온 거고, 최근에 꿈틀꿈틀 했었던 거는 7월 들어서 거래소로 올라가니까 주식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좀 올랐던 거죠. 그럼 사업의 기본적인 개요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랑 많이 비교가 됐었냐면요, 파트론이랑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휴대폰 카메라 관련돼 가지고 많이 이야기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얘네가 카메라 모듈 원툴에서 파트론도 이런저런 사업으로 옮겼잖아. 좀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얘네도 전장 사업 쪽으로 좀 많이 털었던 것 같아요. 블랙박스도 좀 얽혀 있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봐보자. 근데 지금 안 좋잖아. 지금 19년도가 피크였어. 그 다음에 20년도가 사실 뭐 매출은 많이 늘긴 했는데 발생 기준으로 영업 단기 순이익이 좀 절었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안 좋아. 8천억짜리 회사에서 매출이 1조 3천인 건 맞아. 근데 영업이익 이거 단기 순이익 384억이면 이거 뭐 먹고 살겠다는 건데 안 좋죠. 발생 기준이. 이때를 피크아웃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확실히 이탈했죠. 이거는 그냥 사실 기대감으로 지금 쏘아 올리는 구간이 있었고 이거 자체가 약간 좀 피크아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당장 안 좋습니다. 현금 흐름도 절죠. 195, 417, 3억인데 이게 1000억, 2000억짜리 회사면 좋겠지. 근데 이거 8000억이야. 이제 곧 1조 보는 거야. MCDX가 좀 많이 절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본 계정도 보면은 뭐 크게 변동은 없는데 이게 그냥 돈을 못 벌어서 그래요. 회사가 좀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돈을 못 벌어서 그래요. 단기 차입금, 유동성, 단기 부채 요런 거랑 뭐 요런 거는 밸런스가 딱 맞아. 근데 여유가 있는 회사는 아니야. 중견기업 치고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 여유가 없는 거는 이 섹터 자체가 지금 이렇게 어그로를 끌면 끌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 요거 솔직히 좀 좋게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솔직하게 좋게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그냥 가만히 보면은 최근에 조금 많이 절고 있죠. 뭐 추세를 따라가냐, 여기서 오르냐 빠지냐, 이제 그것보다 하나 확실히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냥 단편적으로 전략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수급 한번 봐보고, 요거는 조금 많이 틀어져 있죠. 개인 위주로 조금 쏠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120일 기준도 개인이 월등하고요. 60일 기준도, 40일 기준도, 20일 기준도 다 개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봐주면 되는데 이게 전략이 있어.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그럼 내가 여기에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물리적 지지 라인 어디에 가장 많이 중첩돼 있어라면 여기 찍을 거 아니야. 맞죠? 여기 찍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게임을 해보자고. 근데 지금 우리의 위치가 여기란 말이지. 물리적 저항 라인은 어디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샀을 거 아니야. 물려있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본전 심리가 발동하겠죠. 당장 여기 오면. 이쪽에 거래량 엄청 많이 물렸을 텐데.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전부 다 헉헉될 거란 말이야. 이거 뚫으려면은 진짜 한 세월입니다. 엄청난 큰 거래량을 실은 샷이 나오거나 아니 기간이 한 2년 3년 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서 저항이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그냥 거래량으로 인한 그 저항을 뚫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이 엄청나게 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먹어도 이거고 빠지면 손절하면 이거잖아. 근데 굳이 이 구간에서 배팅을 해야겠냐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들어요. 롯데지주는 조금 봐드릴 수 있는데 요거는 이것도 제가 거래를 했었거든요. 요것도 조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롯데라고 하시면 뭐가 생각나세요? 롯데월드, 롯데하이마트, 롯데제과, 롯데관광개발, 롯데칠성, 푸드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롯데지주가 뭐냐면요, 컨택주입니다. 롯데 계열사가 전통적으로 컨택트 대면 업무를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게 회사, 그치, 일본은 내가 할 말 없지. 롯데 일본이지. 롯데 일본이긴 한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계열사가 굉장히 넓은 부지에서 장사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직접 만나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컨택주로 보시면 되는데 요게 빠졌던 구간을 보시면 델타 원툴일 수도 있거든요. 약간. 그래서 아직까지 기지개를 못 펴고 있는 것도 물론 이때 지금 승계 합병 이슈대가 끊임없이 싸우죠. 지금 롯데는. 그치, 롯데 거 하면 또 내가 할 말이 없지. 껌이라면 역시 롯데. 그만할게요. 근데 요게 이제 승계 합병 과정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여기까지 좀 길게 왔었는데 최근에 이 기대감이 이제 그게 해소되는 좀 그런 기대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회사가 좀 좋은 시기를 보내다가 엄청나게 안 좋은 시기를 보냈죠. 근데 요게 지분 과정이 조금 정리가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괜찮고 컨택주 자체가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안 보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방금 봤거든요. 근데 조금 살아나죠, 마침. 그럼 좋을 수 있는 거죠. 얘가 지금 실적을 좀 발표했는지를 볼 건데 기대에는 못 미치긴 하는데요, 좋다고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 아니라 좋네, 기저효과가 좀 있긴 한데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고 영업이익이 났어요. 75.3%니까 이거 2분기 실적 좋습니다. 그럼 지금 리오프닝 기대감에 나는 코로나 어느 정도 백신 60, 70% 이상 맞으면 롯데 쪽에 좀 슛이 많이 날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1분기, 2분기 지금 실적도 마침 좋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잘 기대를 안 하잖아. 컨택주만 관련돼서 막 강원랜드 이런 거 쓰실 바에야 롯데지주가 100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매출도 돌아서 이게 발생 기준 참 좋은데 현금 흐름도 마침 좋아요. 그리고 롯데지주가 이게 그 승계의 지저분한 과정이 거의 막 10년 단위로 좀 해소가 되는 구간이어서 좀 대시세, 그러니까 대하락의 끝이 다가오고 대시세 초입이 아닌가, 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좀 우호적입니다. 밸런스 시트는 사실 지주사 치고는 좀 그게 많은데 이거는 좀 뺄게요. 비지집의 주주집은 제가 저번 시간에 가르쳐 드렸죠. 요거는 조금 빼고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배기업 주주지분으로 자본이 한 6.5조 정도 있다고 치면 여기 부채가 한 8조 정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요런 것들인데, 한 1조 한 5천억 정도의 여력이 있는가 라고 하면 당연히 있죠. 당연하지, 현금 부자니까 당연히 있고, 매입 채무가 조금 부담스러워도 매출 채권도 또 그에 상응하지는 못하지만 또 어느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1.6조 1조는 괜찮지. 요것도 좀 튼튼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걸 나 찾아볼게. 승계 뭐 이런 게 있었거든. 자, 요게 이제 작년 5월부터 경영권 분쟁에 관한 건들이 있었는데 요게 형제의 난이 일어나서 오히려 더 급등을 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도 조금 오래돼서 조금 요거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때도 막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못했었고 좀 가물가물한데, 요 이슈가 조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시장 분위기라는 건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거를 형제의 난이 롯데지주에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는지, 요즘도 그게 조금 좋은 기운이 감지가 되고 있는지라고 하면은 그것도 저는 분위기상 우호적일 거라고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컨택주라 좋아서 요거는 조금 종목 발굴로 보셔도 되지 않나? 마침 자리도 또 괜찮아요. 그냥 이거 여기 보고 들어가면 되잖아. 이런데 거의 이런데 보고 들어가면 되잖아. 여기도 괜찮지, 나쁘진 않고. 근데 이거 저도 더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더 알아보시고 본인 판단이 서실 때 들어가시는 게 맞는데, 롯데지주가 전반적으로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봐야 될 키포인트가 형제 싸움이 어떤 식으로 좀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컨택주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기다리고 있어서 업황이 좋다, 그 다음에 펀더멘탈도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확인하면 솔직히 8할 이상은 완성이 된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롯데지주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좋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있으면은 제 부족한 부분을 조금 좀 딥한 그 분석을 통해서 좀 채워드릴 수 있을 건데, 좀 이렇게 급조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채워드리지 못하는 점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부업에서 많이 파는데 좀 외국인 기관계 이쪽이 좀 많이 좀 좋게 보고 있네요. 그래서 수급도 거의 지금 개인 원툴이었잖아요. 보이시죠? 빨간 거. 근데 최근에 조금 좀 돌아서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지주는 이렇게 조금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만원에 물려 계셨다고 했거든요. 4만원에 물려 계셨으면 지금은 물 태울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라면은 조금 꾹 참고 35,850원이랑요, 그 다음에 33,400원 여기까지는 리밸런싱을 각오를 하고 버텨보고 조금 존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태웠는데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막 뭐 대폭락 대공황이 왔어. 그래가지고 좀 빠졌어. 그러면은 조금 버텨볼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